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언론들이 이걸 생중계를 해주지 않고 막 조각조각 해서 지그들 입맛에 맞는 것만 속보처럼 띄우는 바람에 어제 많은 분들이 한덕수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을 토로했는데, 실제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변론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재 진술입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 이게 국가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총리로서 직접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을 이렇게 0원으로 빵원으로 삭감해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폭압적으로 국회를 운영을 한 결과 정부 직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실 청소도 직접 해야 됐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공기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정도까지인 줄은 사실은 몰랐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부는 단 1원이라도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주머니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산을 빵원으로 깎아버리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가까운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사무실 청소도 직접 했다. 이건 그야말로 정부 마비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정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졌다. 검경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마약 금융 범죄 수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 쭉 이렇게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범죄 예방, 사회안전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국방안보 관련 예산도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심각하게 삭감됐고, 민생 첨단 기술 R&D 예산도 심각하게 삭감돼서 실제로 정부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한덕수 총리, 국정을 책임지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한 거예요. 예산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은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법을 했다. 입법 독재의 전형이다. 이걸 막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다. 정당하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 거부권 대통령으로 몰아갔는데, 실제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250번 거부권 행사했고, 아이젠호워 대통령 181번 거부권 행사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거부권 행사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78번 거부권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입법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상권 분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왜 이걸 가지고서 탄핵으로 몰아갔느냐? 니것들이 입법 독재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한덕수 총리가 어제 헌재 변론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당이 꼭 필요한,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전부 비협조로 파토를 내버렸다.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방산수출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전부 다 야당이 파토 놓지 않았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라는 거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 더해서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국무회의의 인원 부족을 유도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대놓고 겁박하고 협박하지 않았냐. 탄핵 발의가 모두 29건이나 있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수 위원장 경우에는 업무 개시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했다. 이거야말로 정략적 탄핵의 전형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발언했다. 국무위원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행정부 완전히 마비시켜놓고 입법부가 입법 독재로 국가를 탈취하겠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또 있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불법적으로 했는지 부분은 국민과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당시에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절박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한덕수 총리의 헌재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마비 상황이었다고 한덕수 총리가 진술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적법했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었다. 내란죄는 이미 저 좌파들이 뺐고 이제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의 어제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법했다. 정치적으로 내가 동의하냐 못하냐는 거나 하는 거와는 별도로 라고 하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진술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